안녕하세요, 장간이 간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바로 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김대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변호사님, 저희 민변 유튜브 채널 이제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자세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민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진 변호사입니다. 엄청 되게 에이스시라고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 네. 혹시 민변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구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대진 변호사님 혹시 떡 네. 좋아하시나요? 아, 네, 떡 좋아합니다. 아, 네. 혹시 무슨 떡 좋아하시나요? 저는 호박떡이랑 인절미 좋아합니다. 간사님은요? 둘 다 너무 맛있죠. 네. 저는 특히 저 앞에 있는 이 시루떡을 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이 시루떡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웃집에서 이사 오면은 갑자기 띵동 눌러가지고 뭐 이사 왔는데 저희 떡부대 뭐 돌려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엄청 나요. 변호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이사하시면서 이웃에 떡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돌리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커서 뭐 이사하면서 떡을 돌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사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지만 사실 잘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뭐 집값인 것 같아요. 집값이 높은 네. 건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올해도 집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변호사님은 세입자이신가요? 아,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는 세입자였습니다. 네. 자기 집 마련에 성공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변호사님도 예전에 세입자셨으니까 네. 세입자이실 때 또 억울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억울했다기보다는 네. 그 제가 신혼집을 처음 서울에서 이제 신혼집을 구해서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세 값이 오르는 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네네.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외곽으로 이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하철 3정거장, 5정거장 이렇게 밀려나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진짜 오르는데 왜 제 월급은 안 오르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네. 뭐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집을 얘기하니까 저도 자취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가 집을 구했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이사 온 뒤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이거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네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네. 건데요. 먼저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일종의 문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문패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제가 너무 올드한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임대기간 도중에 집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바뀐 집주인한테 종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네, 하나인 맞습니다. 거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확정일자라는 것은 뭔가요? 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사무소 직원분이 계약서를 복사해서 보관하고 그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시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네. 이 날짜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재산 중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빚을 많이 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이제 보호를 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을 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 임대인이 빚이 많아져서 못 돌려주게 되고 뭐 경매로 만약 집이 넘어가게 됐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입신고까지 마치셔야지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사실 세입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또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걸 텐데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지 너가 나한테 줬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례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겪었던 사례인데 네. 사실 이래도 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해요. 안 되죠. 그쵸, 진짜 안 됩니다. 네. 그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집을 반환하면 바로 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돈 없으니까 기다려라 그런 경우들 진짜 많아서 친구도 막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못해서 난감하고 이런 경우들이 항상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가시는 집에도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셔서 지금 현재 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신 다음에 새롭게 이사 가시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네. 친구가 또 겨울인데 보일러가 지금 고장 나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주인이 또 뭐 반반씩 부담하자. 그래서 친구는 또 그걸 반씩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머리를 감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반반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거 예를 들면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수도꼭지, 손잡이가 망가져서 교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임차인이 고쳐야 하지만 그 외의 수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보일러라든지 누수로 인한 곰팡이, 균열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돈이 드는 거는 임대인이 어쨌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법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임대인 분들의 경우에는 법에 쓰여진 대로도 잘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임대인이 돼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런데 점점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 진짜 임대인분들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임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들도 보고 꼭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었던 집일 수도 있고 네. 또 한 번 산 집 또 그 동네에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은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또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한 달 내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왔으면 해서 막 피해 다닌다든지 이런 막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한 달이라는 기간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자동 갱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 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1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10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의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것이면 1개월 전까지고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면 2개월 전까지입니다. 내가 언제 집 계약을 했는지 좀 잘 생각해 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되게 뜨거운 핫 이슈 중 하나가 이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이제 주택 3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들이었잖아요. 네.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이렇게가 이제 3법 중에 그 두 개의 법에 해당이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말을 하면은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2년까지는 더 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요구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을 때 이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임차인의 권리가 더 늘어난 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를 계속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좀 유형을 나눠서 살펴보면 네. 먼저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거나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거나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상황상 계속 임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거절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주택이 멸실되거나 노후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나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또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산다 이런 사유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쫓아낸다? 약간 네. 이런 걸로 한창 사회적 논란도 많이 됐었죠. 네, 저도 그 관련된 상담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뭐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올려줘야 되는 건지 올려준다면 얼마를 올려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 원칙적으로는 갱신된 임대차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 증액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때도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임대료의 5%를 상한으로 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이 제도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올릴 수 없고요. 5%도 무조건 5%까지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는 그야말로 그 인상의 상한 범위거든요. 그래서 5%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해서 임대료를 정하면 됩니다. 제 친구의 사례인데 한 전세 1억에 살고 있었는데 작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네.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1억에서 1억 3천으로요? 네, 진짜 너무하지 네. 않나요? 이거는 거의 뭐 나가라는 이야기죠. 아, 그렇죠. 네, 보증금을 이렇게 1억 3천만 원 이렇게 높게 올려도 막 혹시 위법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작년 7월 31일 전까지는 아무런 그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작년 7월 31일 이후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 그 증액의 한도가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을 초과해서 올리지 말라는 의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임대료 시세랑 비교해서 만약 500만 원 이상도 과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증액 요구를 꼭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분쟁 조정 절차나 차임 증액 소송 등을 통해서 그 보증금 인상을 청구하면서 인상이 필요한 사유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 안에서 더 발전한 거네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네, 맞습니다. 상대적인 약자인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어쨌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분쟁이 생긴다든지 뭐 집주인이 무작정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디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각 시도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저희 그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들이 지금 임차인 법률지원단을
만들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더 바빠지겠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굉장히 어려운 금융부동산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대진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사실 또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핫한 이슈였던 네. 그 주택 3법 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네. 또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 법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또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임차인분들 중에서 잘 모르셨던 분들 또 뭐 집주인이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너무 공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으로 같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